뭐 노하우, 팁 이런 거를 사실 뭐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덱이 많아요, 할 사람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마케팅 상술 이런 거에 너무 현혹돼서 90% 이상은 다 거짓말. 이게 사실 점점 약국 자리라고 얘기해야 되나? 약국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노하우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나도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업료를 많이 내고 어떤 안목 같은 게 생기기는 했지만 여기는 되겠다 안 되겠다, 여기는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기보다는 리스크가 얼마나 많다 없다, 사실 그런 걸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결정이 쓰면은 미련 없이 또 질른다고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안 그러면 내 순서가 안 오거든.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무슨 뭐 교과서처럼 1번 뭘 해야 되는 2번 뭘 해야 되는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길게 하기는 좀 어렵고, 굳이 하자면 병원, 아무래도 일반 약만 주로 파는, 뭐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그런 약국이라든지 월미약만 파는 약국이라든지 획기적인 약국이 아니라 대부분 약국은 병원 아래 병원의 처방을 받아서 환자한테 이제 보백지도 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병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이 얼마나 잘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판단을 일단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병원이 들어왔다라고 거짓 계약서를 내밀면서 병원 여기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요 하면서 이제 약사들을 현혹시키는, 사기를 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 그런 것들, 이제 뭐 부동산 얘기만 듣고 어느 이름 써져 있는데 어느 선생님이 계약했다, 이거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 거거든. 당연히 확인해봐야 되겠고, 진짜 병원이 들어오는지, 언제부터 진료보는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이지만 그것도 안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그렇구나,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또 약국 사인 하시는 약사님들도 굉장히 있거든. 없을 것 같지만 있거든. 왜냐면은 지금 안 하시면 덱이 많아요, 할 사람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한 번 꽂히면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선생님이 어떤 경력이 있으신지, 환자들한테 좀 잘하는 건지, 기존에 어떤 병원에서 운영을 하셨던 분인지, 거기서는 얼마나 잘했는지, 평판이 좋은지, 사실 뭐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되면 더 좋겠지. 왜냐면은 병원도 어쨌든 환자를 대해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환자들이 의사 앞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예 이러다가 나오지 않거든. 요즘 의사 선생님들도 얼마나 그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의 어떤 그런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환자분들을 대하는 그런 서비스가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 잘하시거든. 그런데 환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어차피 진료야 뭐 대단한 뭐 암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동네 병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도 의사 선생님들을 보고 가는 게 많고, 그런 관계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병원과 그 진료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과 성격, 뭐 이런 실력,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브로커들 통해서 아마 약국을 많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소위 말하는 브로커 분들을 통해서 약국을 이제 또 많이 접하고 보러 다니시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는 점을 일단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왜냐면 대부분 다 90% 이상은 다 거짓말이라 너무 과장되어 있는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이제 어떤 상술이라고 해야 되나? 마케팅 상술 이런 거에 너무 현혹돼서 결정을 너무 빨리 하거나 또 못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주변에 좀 잘 물어보고, 뭐 선배들이나 주변에 관련된 분들한테 좀 잘 물어보고 해야지만, 이게 부동산이나 이게 큰 돈이니까 손해를 보는 일을 좀 최소화하지 않을까. 그 두 가지가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세세하게 들어가면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경험이 많지 않으면 쉬는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 부분들은 좀 신경을 제일 많이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제는 약국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약사에 대한, 약국에 대한 좀 환상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분들, 부모님 세대 분들, 또 실제로 약대를 졸업한 아니면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분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예전에는 뭐 약국 하면은 뭐 전국 어디든지 매출만 좋고 수익만 잘 되는 데는 뭐 어디든지 가서 근무를 하려고 했었고, 그만큼 지방이나 이런 데는
또 수익이 많이 걸리는 비싸도 잘 되는 약국들이 있었단 말이지.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올 때들은 다 이미 들어와 있고 다 나눠 먹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뭔가 내가 대단한 뭔가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슷한 약들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내가 엄청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을 해서 해도 힘든데 그런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단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약국으로 뭔가 큰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좀 안 하는 편이 좋고, 물론 종합병원 앞에도 잘 되는 약국도 있지, 엄청 잘 되는 약국들이 전국에 있단 말이야. 없다고는 얘기 못하지. 그런 약국의 기회가 본인들한테 올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지. 이미 다 그 사람들 안에서 다 자기들끼리 다 하고 뭐 하는 거지. 물론 집에 돈이 되게 많거나 여유가 있거나 건물 그냥 뚝딱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제가 건물 짓고 의사들 고용해서 해주고 자기 1층 약국하면 되지. 제일 좋지. 스트레스 안 받고 제일 좋지. 그 정도 안 되면 약국으로 크게 어떤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약국을 하는 어떤 목적이 확실히 좀 있고, 어떤 컨셉의 약국을 내가 하는 게 좋을지. 종합병원 약국 나는 무조건 해야겠다 그러면은 큰 돈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해야겠지. 아니면은 나는 이제 일반 약 하는 게 좋다, 처방전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은 작게나마 내 약국을 운영해서 할 수도 있고, 요즘 야간 공공 이런 약국들도 많이 확대가 돼서 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예 그냥 밤에 위주로만 약국을 하겠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되고, 나는 동물 의약품만 전문적으로 파는 약국이 되겠다, 나는 그쪽에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쪽은 내가 자신 있다 해가지고 아예 어떤 약국의 특색을 잡고 또는 이제 약국을 하려는 목적을 확실히 내가 갖고 그 컨셉의 약국을 찾으러 다니거나 하려고 입지를 이제 시장을 조사해서 하려고 해야지. 근데 이미 있는 것 중에서 어디가 잘 되지 안 되지 이런 것들을 보고 얼마가 비싸니 싸니 이런 걸 해서 약국을 구했다가는 여러모로 안 좋다고 볼 수 있지. 이런 얘기들을 좀 약국을 하시는 분들한테, 생각 있으신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노하우, 팁 이런 거를 사실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아쉬운, 뭐야 그게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이니까. 옛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작년 재작년만 해도 나한테도 약국 자리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여기 약국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되는 약국은 절대 오픈하지 않아.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여기 약국 있어요 보러 오세요 절대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되는 약국 있으면 아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한테도 그런 약국에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 자리가 어디 있는데 어떤 컨셉이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월 얼마 정도 벌 수 있고 조제력 얼마 이런 걸 이제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보고서는 나도 이제 대충 데이터만 보고서는 이게 그래도 월 얼마 정도 벌겠구나 대략 이렇게 나오면은, 근데 주변 이제 사람들한테 나도 소개를 시켜주고, 그런 게 1년에 그래도 한두 개, 두세 개씩은 있었단 말이야.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오는 경우들은 소개를 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그렇게 연결되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인데, 좋은 약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약국들은. 그렇지 않고서는 없어. 그 커뮤니티 같은 데 이제 들어가면은 신축 건물에 어쩌고저쩌고 병원이 들어오고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다 허위 매물이거나 과장돼 있거나 볼 게 하나도 없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발품 팔고 돌아다녀도 계약하고 싶은 약국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이 약국을 권하기도 좀 그렇고, 약국을 굳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려는 좀 목적과 의지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너무 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또 암울한 얘기를 또 해드려서. 이제 그 전 영상에도 보면 댓글에 부모님이었는지 약국 그냥 차려가지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쉬운 게 아니네요 이러면서 지금 씁쓸해 하시는 그런 댓글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니까. 금융역사들의 장점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구인과 구직하는 게 쉽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렇다고 글쎄 월급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래도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다면 그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안정적이고
요즘은 이제 근무 환경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옛날에는 아무래도 모든 분야가 종업원들 근무 환경이 점점점 좋아지잖아. 근로자의 어떤 복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요즘 중요하고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요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점점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맞지? 그렇게 가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기본 10시간씩 해야 되고 막 그랬거든. 무조건 뭐 10시간씩 해야 되고 야간에 해도 뭐 추가 수당도 없고 주말에도 해야 되고 야근일이 굉장히 강도가 나름 강하단 말이지. 근데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일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 거의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고 돈 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금약사님들의 근무 환경도 많이 좋아졌고 그게 좋은 거는 그걸 하면서 내가 다른 것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약국만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니까 관련된 걸 또 공부해가지고 아는 주변에는 부동산을 공부해가지고 또 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른 쪽 뭐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또 뛰어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또 좀 뭐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금약사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지. 사람마다 생각하는 입장이 다르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저번 이제 영상들, 약사라는 직업에 대한 영상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이제 걸어왔던 약국 일이 이제 평탄치만은 않았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들도 있었고, 좀 힘든 시기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조금 좀 창피하기도 하고, 굳이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현실적으로 약국 어떤 그런 환경과 그걸 또 오픈하시려는 분들한테 또 실질적인 도움이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추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